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하면 본격 주제를 네. 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또 오늘 만약에 소진이 안 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하나는 요거 질문은 아니고 지난 네.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네. 또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피드백을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열심히 들어주셨다는 네. 또 증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것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일단은 이제 텔레그램 뭐 2014년부터 이용해온 유저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부분을 더 짚어주셨거든요.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뭐 대충 들면 무슨 텔레그램 팀이 직접 무슨 마약을 유통하는 거거나 뭐 범죄 조직처럼 들린다. 네. 뭐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범죄 집단은 많은데 이게 텔레그램 탓이냐 이런 식의 네. 이제 뉘앙스로 말 3장 가까이 분량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예. 예를 들면 저는 근데 이런 피드백을 다른 생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네. 그러니까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텔레그램 자체를 지난번에 막 비난한 저희 방송이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분명히. 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사생활을 잘 지켜줘서 좋은데 그거에 대한 장점을 누리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애플은 CIA의 수사 협조를 거부했으니 마찬가지로 범죄 집단입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를 이 포인트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좀 해보고 싶다. 네. 예를 들면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온라인 마약 거래의 72%입니다. 네. 애플이 우리나라에 어떤 범죄에 가담됐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퍼센트 어떤 범죄의 과반수 예를 들면 애플이 아동 성학대의 과반수 마약 범죄의 과반수 이랬다면 좀 다르겠죠. 네. 그 문제라면 네. 그다음에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만 생각한 겁니다. 네. 저는 한국이니까요. 네. 애플 한국 지사가 어딘지 알고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돼 있죠. 네. 그런데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단톡방에 가서 네. 자기 드러파가 되겠다. 마약을 배달하겠다. 월 1,500만 원 주고 마약도 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증과 얼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버젓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네. 이건 전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뒷부분, 그러니까 건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나는 되게 텔레그램을 건전하게 사용하는데 마치 내가 범죄 소굴에 이거를 사용할 같이 동조하는 양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사실 건전하게 사용하신 분의 잘못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텔레그램만 국한해서 보면 다른 데와 다르죠. 예를 들면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비밀 보장은 비밀 보장이 별건으로 가야 합니다. 그건 카카오톡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메신저도 범죄가 해당되지 않는 국가가 사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카카오톡 이 모든 거에 별도로 따져야 될 가치, 네. 토론의 주제고 네. 범죄 또한 네. 모든 메신저와 상관없이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카카오톡이 마약 거래의 5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활용된다면 네. 당연히 카카오톡도 마땅한 비판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저는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어리다는 표현은 뭐냐면 저희 모니터단이 그렇게 했어요. 이 비밀 유지를 하는데 그러냐 그런데 저는 그 어리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어리고 적인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은 좀 달라지더라. 제가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안전한 사회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달라진 가치관이고 저의 가치관이지 이게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란 건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네. 아무튼 그런 표현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애플 뭐가 다른 점은 그런 부분 애플은 실체가 있고 예를 들면 애플에서 그렇게 마약 거래의 72%가 애플을 통해서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애플을 상대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그 비난도 애플에게 했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텔레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날을 선 것은 우리나라 마약 거래의 온라인 마약 거래 72.8%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고 현재 무방비고 네. 그다음에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는 네. 마약을 그냥 너도나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우리 박지원 기자의 보도에서 봤지만 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독일은 이미 정했고요. 브라질과 인도는 판결을 했죠. 그리고 세계 11개국이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계적인 상황이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범죄 이용하는 것을 문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개별 국가 그리고 SBS 개별적인 생각만은 아니고 실은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후발주자들 우리도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박지원 기자가 독일 간 거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일부나마 얻게 됐느냐. 그런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치 이것에 동조한 분으로서 느끼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네. 사실 이걸 건전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무슨 죄입니까? 네. 사실 모르시고 그냥 하나의 원어브댐에 뭐 잘 사용하기 좋은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네. 아무 죄가 없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비판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2장 넘게 쓰셨는데 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자세히 또 보내주셨거든요. 네. 또 뭐 이런 피드백 너무 좋아하니까 네. 예, 답변이 그렇습니다. 예. 뭐 좀 뭐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또 생기는 이제 주제들이 생기면 자주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뭐 네. 제가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우리 열성 팬들 참 열성 팬들 때문에 저희가 덕분에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저의 벤틸레이션이죠. 저의 속마음을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저한 유일한 채널이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 들어달라. 예. 저도 많이 틀려갖고 제가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한 취재에서 쓴 기사지만 지나고 보면 절반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절반 그래요. 그 이상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업데이트 하면은 또 그게 아니었고 예. 업데이트하면 아니었고. 업데이트하면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는 틀리고 또 업데이트 해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또 틀려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메일이 그래서 이게 또 열혈 애청자분이 계시다는 네. 약간 인증하는 문장인데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애청자 지인에게서 추천을 받고 연락드린대요. 네. 평소에 안 들으시다가 지인이 엄청 애청자신가 봐요. 이분 딱 실명 지인한테 주시면 우리가 커피 쿠폰 이런 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인분.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2주 이상 전부터 잠들기 직전 이상한 소리가 들려 놀라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모기 소리인가 해서 막 공업용 귀마개 이런 거 이불까지 막 귀에 둘러봤는데 소리가 계속 난대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나는 이명이나 정신적 증상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주보다 더 전에는 또 이것도 특이해요. 잠들기 직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물소리 등 인면 환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화들짝 깨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일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금속 스프링을 튕기는 소리 같은 아주 불쾌한 소리가 머리 안에서 꽹 하고 난다는데 전쟁 났나 싶을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잠들기 직전에 꼭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질환이고 어디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가 정말 시급한 병인 건지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네. 급한 거는 청력 검사가 급해요. 근데 2주가 됐다면 사실 이런 게 네. 돌발성 난청이면서 소리가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무웅하면서. 네. 그거는 사실 2주 이내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돌발성 난청 청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명이다. 이거는 사실 급할 건 없습니다. 급할 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비인후과적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청력 검사와 이명이 어느 정도인지, 이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명이라면 잠자기 전에 주변이 조용할 때 이렇게 들리는 건데 이명의 원인은 사실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속한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청각신경이 8번이거든요. 제8 내신경인데 네. 거기에 조그만 동맥이 감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동맥이 뻐끔뻐끔 이렇게 박동을 할 때마다 그 소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네. 그 테플론이라는 물질 넣어서 어허. 청각신경과 그 혈관을 분리해주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거 해당하는 말고는- 거는 대단히 적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말고는 네. 수백 가지 원인이 있을 감기 그러니까. 걸려서 이쪽에 염증이 있어도 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원인을 못 찾겠는데도 이명이 들려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예전에 이명에 대해서는 보도를 좀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근거 없는 치료법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를 들면 무슨 몇십만 원짜리 약 먹으면 이명 싹 났더라, 뭐 싹 났더라,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신경 안정제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신경 안정제가 그것도 이제 벤조다이제핀 계열을 하는데 이거는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의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그게 이 이명의 지속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껏 추천하는 거는 네. 이거는 어쨌든 이명은 재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부에서 나는 소리인데 뭐냐면 내부에서 평소에는 내가 나한테 들리지 않는 것들이 내부에도 무슨 혈관은 흐르고 액체는 흐르고 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감작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내가 덜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중성음 치료거든요. 중성음은 파도 소리, 나무 소리, 비온 소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점 내 이명을 낮추는 그 재활인데 결국은 원인이 알 수 없는 뭔가가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익숙해지기네. 재활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명이 크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몸 상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근데 이런 감각은요. 네. 심지어는 시각도 나의 컨디션, 나의 자신감과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네. 청각, 그다음에 후각도 마찬가지인데 미각도 마찬가지고 후각도 훈련하면 잘 된다는 거 제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우리 후각도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후각과 관련하는 뇌가 많아서 훈련하면 뇌까지 좋아져요. 제가 예전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이렇게 다 모르시면 난 뉴스를 왜 안 갈까? 제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요. 기억력 좋아지는 훈련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뭐 약간 와인 이런 거 막 테스트하거나 네. 향수 네. 이런 거 시향하고 이런 것도 네. 막 도움 되겠네요. 네, 그럼요. 오. 모든 자기가 익숙한 걸로 하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익숙한 걸로 후각 테스트 하는 것은 후각만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뇌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을 훈련할 때 그냥 익숙해지는 거네요 하잖아요. 네. 단순히 그 변화가 나의 뇌가 변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중성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은 결국 나의 뇌를 변화해서 예를 들면 중성음과 가깝게 하면 그 이명이 지금 예를 들면 쇳소리 이런 거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의 중성음 파도소리 이렇게 한다면 뇌가 거슬리지 않거든요. 왜? 나의 뇌가 그것에 거슬리지 않도록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난 정말 뇌는 좋은 걸로 채우면 돼. 그러니까 뇌에서 나쁜 것을 빼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뇌는 그냥 좋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우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좋은 냄새, 네. 좋은 소리, 좋은 사람 이런 걸로 나의 뇌를 채워야 된다. 오. 그럼 나쁜 것들은 서서히 저기 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뇌에 대한 최근의 그 생각이에요. 네. 특히 저는 후각을 보도할 때는 저도 이제 배우는 거 저는 보도하는 게 제가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취재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특히 나에게 익숙한 좋은 냄새를 하는 게 뇌의 연관성을 확 증대시키는 그 펫시티 그 논문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어떤 게 싫어 난 저 냄새 너무 싫은데도 개 짜증 나는데 마늘 냄새나 이런 거보다는 나 이 냄새 너무 좋은데 내가 좋은 냄새를 새로 나의 뇌를 채우면 약간 되게 철학적이다 근데. 저 뇌과학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고 의학인데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마찬가지다. 네. 저는 좋은 소리로
채워달라. 그러면 나쁜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것들이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뇌는 그런 탄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면 환각 그다음에 화들짝 깨고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네, 네. 하나 어떤 게 우리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많죠. 예. 옛날에는 그 별 그냥 잠꼬대 그냥 뭐 했는데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한 10년 정도 지켜보면 네. 파킨슨병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다발성 경화증 이런 좀 드물긴 한데 네. 그런 것들 그래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만약 주변 사람한테 이런 것들이 잠꼬대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낄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그래 자면서 막 뭐라고 떠들고 이런 거 많이 해?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신경과 진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의 여러 변화들은 실은 뇌의 변화다. 네. 뇌의 변화. 왜냐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이제 잠에 대한 메커니즘이 너무나 신기한데 잠을 자면 우리는 모든 거를 다 닫아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뭔가 엇갈린 게 뭐야? 안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려 이거죠. 그게 가위에 눌리는 거잖아요. 잠꼬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게 가면서 뇌는 모든 걸 닫아놔야 돼요.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하고. 근데 이게 결국 보니까 시초가 파킨슨의 시초도 그거고 그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저기도 그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잠을 그 인면 환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화들짝 놀라서 깨는 게 실제로 잠자는 양상에서도 잠꼬대로 한다면 그거는 신경과를 진료로 보셔서 파킨슨과 치매는 어쨌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확실히 득이니까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이비인후과, 정신과 이런 쪽으로 네, 이제 진료 네, 받으시고 네. 확실히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일단 당장 해보는 거 좋은 소리를 듣는 거는 중성음을 듣는 것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돈이 안 드는 기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를 이게 들어야 잠이 확 잘 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심리냐면 내 귀가 나의 무언가가 하고 있어야 나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꼭 잠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잠들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는데 청개구리 심리네. 뭔가 이제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자지마 하면은 잠이 잘 온다 이거잖아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영어 소설을 듣기 이렇게 딱 하면 금방 그건 안 듣는 거나 듣는 거나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딱 하면서 이걸 듣고 있자니 빨리 잠이나 자자. 어차피 영어는 저한테는 자부입니까? 중성음이에요. 영어는 이제 영어 백색 소리는 소음이네. 그렇지 백색 소음이죠. 뭐 바람 소리, 파도 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웃겨라. 네. 알겠습니다. 좋아지시길 좀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는 천천히 하시고 돈 안 드는 거는 당장 해보시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는 심각해요. 나 이거 기사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네. 자, 수원시에서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가 네. 발견이 됐고 친어머니가 살해를 한 게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밝혀졌어요, 지금. 네. 이게 오늘 본격 주제예요. 네. 네.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뭐 제도적으로도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네. 네네. 이걸 좀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 갑자기 경기도 수원 경찰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수원의 한 가정집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영아 시신 2구가 있었다. 으악. 한 구도 아니고 2구도. 언제 살해됐냐 봤더니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살해됐다. 도대체 어떻게 된지 바로 살해됐으니까 그 엄마를 바로 경찰서에 불러서 죽인 거 맞냐? 그랬더니 죽였다. 2018년에 나와서 그 다음날 죽였고 1년 후인 2019년에 나와서 그 다음날 죽였다. 자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어떻게 밝혀졌냐가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밝혀졌느냐. 네네. 감사원이 우리 아동 뭐 방치,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실태 조사하려고. 실태조사 복지부에.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일단 태어난 아이가 있을 테고 음흠. 태어난 아이는 그러니까 일단 이를테면 출산하려면 지금 다 병원에 가잖아요. 산부인과 가고 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하겠죠. 아빠든 누구든 네. 그 출생 증명서를 갖고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큰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겠죠. 일단 산부인과에서 출산 기록을 뽑아왔어요. 네. 출산 기록하고 출생 신고 기록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네. 꽤 많던데요, 근데. 네, 근데 지금은 네. 출산 기록이 얼마나 된 건지는 감선이 안 밝혔는데 네.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안 밝혔지만 출산 기록보다 출생 신고가 적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방 접종 받은 애들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 안 받은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한 2,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돼 있고 예방 접종도 안 된 애가 2,000명이죠. 그 중에서 계속 연락처가 되는 한 23명인가요? 23명을 다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돼요. 안 되는데 거기다 막 핑계 대고 뭐하고 하는 사람을 추려서 간 게 이 수원 이 집이에요. 와. 냉장고 뒤졌더니 냉장고에 와. 시신, 영아신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게 이제 어제의 사건이고요. 감사원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 23명,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 중에만 출산 기록은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336명이 달했고 거기서 전화를 해봤더니 막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막 연락 거부하고 막 이런 사람 23명을 조사했더니 수원 한 가정이 있었고 또 하나 한 명이 더 사망한 사람도 있고 2명은 유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탈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유기 됐어요. 예? 한 명, 그러니까 이 수원의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의 시신 외에 한 명은 뭐냐면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보호자가. 네. 76일 된 애를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도 들여다봐야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고 이것도 진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는지 아닌지 조사해야겠죠. 모를 일이고. 또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했어요. 이게 토탈 5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시신이 확인된 게 2건이고 죽었다고 보호자가 말한 게 1명이고 2명은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있거나 제3자에 넘겨서 제3자 넘긴 것도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대 5명 사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 출산 기록이 있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거를 왜 냅두지? 그쵸? 그리고 출생 기록이 있는데 예방 접종을 안 한 것을 왜 냅두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예방 접종이 없으면 일단 아동 학대 가능성은 높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부모의 신념이 애들한테 너무 자연주의자. 그것도 참 어려운데. 그것과 관련된 제 독일 영화를 봤는데 네.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 특히 여자 주인공이 대단히 예뻐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자연주의자예요. 아이에게 어떤 백신도 맞히지 않고 약도 먹이지 않고 인공적인 거를 다 배제하고 전부 다 유기농 뭐 천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영양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몇 달 전에 그런 실제 기사 봤어요. 네. 과일이랑 채소만 먹였다가 네. 아이 영양결핍된 네. 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남편은 이혼하고 이 아이를 하는 걸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저 신념. 그러게. 보호자는 신념 때문이라서 학대할 마음은 없지만 결과로 확대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주는 사람이 그거의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아나키죠. 예? 아나키 사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한약만 먹고 뭐만 하면 된다고 했던 거죠. 막 아토피 피부염 애들한테도 막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백신은 워낙 반대하시는 분들이 백신이 다 음모라고 생각하는데 현대 과학이 틀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백신은 저는 현대과학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대성 이론 아니면 양자 역학론 이렇게 시공간의 이런 것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나로 위성을 쏘고 이런 걸 전부 다 하잖아요. 네. 백신도 그런 과학의 산물인데 그걸 조장해서 그런 건 다 아니고 천연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걸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 사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막 설득하고 할 일인데 이 수원처럼 바로 죽인 이런 것들은 지금 몰랐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감사원은 이번에 정기조사에서 감사해서 그냥 대본에 알아냈던 걸 우리는 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 일단 네. 병원의 출산 기록 어떻게 집계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감사원이 집계했어요. 네. 제가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사 심사평가원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출산 기록을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출생신고 기록은 지자체에서 하니까 행안부가 하겠죠. 그다음에 예방접종 기록은 질병청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모부에서는 질병청 탓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질병청은 예방접종 기록만 갖고 있어 한 애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질병청 니네 왜 잘못했냐 하는 건 되게 넌센스예요. 아니 우리는 예방접종 한 애들만 갖고 있는데 출생신고조차도 그 기록도 질병청한테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누락되는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연계가 질병청은.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네. 물론 다른 나라도 연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나라도 이거 조사해 보면 이런 사례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이렇게 출생 뭐 이런 사망 이런 통계가 즉각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출산율 이런 거는 작년께 나오잖아요. 미국 거는 출산율 하는데도 5년 전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건 없지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면 이 죽은 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장 보호해야 될 가장 약자 중에 약자죠. 부모라고 해서 죽일 권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부모가 죽여요? 안 되죠. 부모라도 구속시키고 부모라도 해야죠. 물론 이 안타까운 거는 이건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이 죽은 아이 가정에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던데. 그리고 아버지는 몰랐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사연은 있을 것 같아요.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그 아버지는 몰랐대요. 그런지 이 부분은 개인의 이제 의료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레짐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제 마음대로 짐작가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많구나. 특히 이렇게 그냥 살기가 버거운 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건 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죽인 거는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잘못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태어난 소중한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특히 뭐냐면 저는 두 번째 죽은 아이는 정말 사회 탓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죽인 거는 우리 지금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얘가 출생신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디텍트에서 그의 디텍트에서 당신 왜 출산했는데 출생신고 안 했어요? 알아봤다면 2019년에 죽은 아이는 막지 않았을까? 저는 2019년에 죽은 아이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왔는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출생 통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 무조건 국가에 통보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반대해서 못 만들어졌어요. 누가 반대했죠? 의료계에서 반대했대요. 의료계에서. 그래서 왜 반대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일단 국가에 신고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인데 왜 그걸 개인 병원, 사설 병원에 다 일임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행정적인 부담이 따르잖아요. 왜 공짜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일을 시키려면 돈을 주고 해야지.
그건 전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공짜로 일 시키면 안 되고 부담을 예를 들면 이제 아동 학대 신고도 의료인이 그냥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부담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폭력적인 보호자들이 신고한 거면 하면 나중에 찾아오면 어떡해? 그렇죠. 네. 네가 나 신고했어. 심지어 전 겪었는데 제 그 1년 제 걔가 이제 종양내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지던트 제가 2년 차인가 있고 걔가 1년 차인데 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네. 뭐 빨리 봐주네 안 봐주네 폭력한 거죠. 옛날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던졌어요. 차트를. 제 친구 제 1년 후배 여기 이마가 쫙 날아갔어요. 나. 제가 거기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조폭 애들이 막 경찰 이런 것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신고한 걸 알았어요. 저한테 쫓아오고 그랬어요.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들은 폭력성이 강한 거잖아요. 의료인들이 니네 의사들이 알아서 신고하면 당연히 반발하죠. 야 아동학대가 의사들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호 장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왜냐면 왜 의료인들이 그런 것을 거부하는지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사태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행정적인 걸 주고 네.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 사태가 이러니 출산하는 사람들이 안 하니 정말 의료인들 적인데 좀 도와달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용 예를 들면 지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누구에게 책임을 안 출산한 걸 딱 하는 병원에서도 그래요. 아니 그거 왜 의사 잡이냐? 간호사가 사세요. 그럼 아니 왜 이거 우리가 간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거 우리가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안 됐을 때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할 때 이게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뭔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병원에서 신고하는 게 이제 의료계가 반박을 하면 어차피 출생 기록은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가서 그거를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반대인 것도 있는데 근데 네. 받아오면 사실 그게 비용은 더 들겠죠. 정부가 일일이 병원에 가고 네. 받아서 출산 기록 달라 한 달마다 하면 더 하겠죠. 근데 사실- 해결을 해야지.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통보하는 시스템 연계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할 겁니다. 뭐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딱 듣고서 의료계만 이거 지금 또 해가지고 병원들이 뭐 돈벌이에 앞장서서 이런 것만 그건 아닌데 사실 산부인과를 하는 사람들이 산부인과 신생아 보시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봤지만 네. 지금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실 산부인과 소아과를 이 출산하시는 분만 하시고 출산하신 분이 뭐 돈 보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분만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분만 하신 분들은 진짜 사명감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분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분들에게 탓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보자.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IT 업계에 물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쉽게 연동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이 물론 변수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 뭐 변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네. 그것만 뭐 매핑을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동화해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 부담은 함께 져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데 저희가 오늘 또 하겠지만 네. 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 실제 출산 통계를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안 와서 뭐냐면 감사원은 B형 간염을 갖고 네. 조사를 했는데 신생아가 B형 간염보다 BCG를 더 많이 맞거든요. 네. BCG 자료를 갖고 이 출생자와 비교했더니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BCG 결핵 예방 주사를 맞은 애가 네. 그건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맞거든요. 출생 신고된 애보다 훨씬 많아요. 오히려 반대돼야 되잖아요. 안 맞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출생한 신고를 한 애보다 BCG를 맞은 사람이 더 적어야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BCG는 주사는 병원에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통 4주 이내에 맞기로 되는데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맞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하잖아요. 그때 맞았다가
임시번호라는 것은 아직 출생 신고가 안 된 애를 그냥 생년월일과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애들 중에 몇천 명이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BCG를 맞은 애가 당에 BCG를 맞은 애가 당에 출생 신고를 한 애들보다 더 몇천 명 많다는 게 이거는 맞은 애는 실제 존재하는 거고 출생 신고가 된 애는 그거보다 적은 건데 그럼 그 차이 몇천 명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BCG를 맞은 BCG가 정확하겠네. 그렇죠. BCG가 출생 신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맞은 거니까요. 네. 실제 맞은 거는 그 몇천 명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근데 이거 막 그 몇천 명일 거다 이제 추산을 하는데 거기에 추려서 20몇 명 중에 벌써 막 첫 번째 사건 네, 그렇죠. 2명이 사망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그런데 명 이제 이게 너무 뭐냐면 강력하잖아요 지금. 네. 비형 간염으로 추렸을 때 2,000명이었는데 저희가 BCG로 해보니까 더 배는 더 많아요. 다 강력 사건이에요 이거는. 네. 강력 그리고 범죄. 봤더니 네. 비형 간염보다 BCG를 맞은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팩트에 가까운 거죠. 출산율에 더 가까운 거겠죠. 실제 출산과.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겠는데요.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아기의 한 명의 아기라도 이렇게 되는 죽음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떤 현직 의료인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인 건 맞잖아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담당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던 거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어쨌거나 네.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저는 어떠냐면 이게 일단 2,000명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출산하고 출산된 아이하고 신고 안 된 아이들을 더 조사하면 그 애들은 또 어떤 기가 막힌 예를 들면 전혀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제3자한테 넘겼어요. 제3자한테 익명의 제3자한테 넘긴 것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너무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무서운데요. 예.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기사가 너무 무서워요. 예. 이런 진짜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이거는 네. 해결돼야 돼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입니다. 뭐 지인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처럼 네. 궁금한 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